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뜨거웠습니다. 좋았어요. 하지만 테슬라만 유독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도대체 왜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기차 전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팩트 폭격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나 나스닥이나 1% 이상 크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을 했어요. 일단 미디어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하락이 좀 컸어요.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돌입을 했다라고 미디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금주 미국 연준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데다가 금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미디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5%대를 넘기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대 벽에서 한 4차례 정도 부딪히며 여전히 4.89%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80불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미 연준의 긴축 우려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게 증시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금일 매크로 상황이 조금은 호전이 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테슬라는 주가가 오히려 4.8% 급락하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자,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모든 주식들이 대부분 상승을 한 가운데 딱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이 테슬라만이 4.79%나 하락을 하면서 선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홀로 피를 흘리고 있네요. 좀 이따가 제가 팩트 폭격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 하락은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2차 지지 라인으로는 12,500에서 12,700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일단은 이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나스닥을 보여주었어요. 이는 현재 주가가 이 200일선인 파란색 선에 닿으면서 그리고 RSI 지수도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FOMC 금리 발표와 함께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200일선을 딛고 올라서서 어느 정도 반등 추세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금주가 고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금주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8.3%로서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예요. 금리 인상 확률은 0%밖에 안 됩니다. 역시나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점도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을 24.4%로 상당히 낮게 잡고 있어요. 최근에 PCE 지수도 생각보다 낮게 나온 모습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거나 내년 초까지 끼케야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현재 5.5%대의 금리가 거의 막바지, 그러니까 최고점의 금리에 이르렀다라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 나스닥이 한 3개월 정도 하락한 만큼 반등세가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4.8%나 빠지면서 197.36불로 마감을 했어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불대도 깨버렸습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지금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200일선이 파란색 선을 깬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한 4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은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정말 지지 라인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테슬라 펀더멘털로 봤을 때 올해 예상 EPS 3불, 보수적으로 잡은 PER 50, 그래서 3 곱하기 50 하면 150불 정도가 되겠어요. 한번 하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정말 150불 때까지도 이제 열어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음 달인 11월 30일에 사이버트럭 인도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인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200일선인 한 200불대 초반을
다시 한번 넘어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의 상황은 좋지 않다. 나홀로 하락한 하루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주가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보다는 전기차 산업 전반적인 센티먼트가 상당히 약해졌다는데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최근에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졌던 전미 자동차 노조 UAW죠. 미국 그리고 대형 3사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되겠습니다. 이 파업이 막을 내렸다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6주 만에 파업이 종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 파업에 힘을 보태면서 전미 자동차 노조는 충분히 원하는 수준만큼 협상을 이끌어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노조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모습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현재 미국 빅3, 3사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마이너스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으로부터만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파업에 따라서 임금도 이제 인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빅3, 3사의 전동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포드는 우리 돈 16조 원 규모의 전기차 투자를 연기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GM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자 포드의 합작회사 SK온도 영향을 받고요. GM의 합작 회사라고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두 회사 다 합작을 해서 미국에 좀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는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전기차 수요 감소 내러티브가 되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체적인 이유가 더 커요. 전기차에 따른 수익성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차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여력이 없어요. 자, 하지만 이를 미디어에서는 전기차 수요 감소 내러티브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유독 테슬라만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자, 이 뉴스가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포드랑 GM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량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파나소닉에도 영향을 주겠죠. 파나소닉 역시 세계 3위 안에 드는 배터리 메이커입니다. 자, 이러자 파나소닉 역시 자사의 일본 생산량,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이 일본 생산량이거든요. 여기 도메스틱이라고 있죠. 60%까지나 줄일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재고 수준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곧 풀캐파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나소닉 CEO인 우메다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배터리 공급 회사이기도 합니다. 파나소닉이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하니까 테슬라에 충분히 불똥이 틀만하죠. 정말 강력한 영향이 있을까요? 자, 하지만 이 표를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제시한 표인데요. 정확히 이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일본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했어요. 미국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파나소닉 일본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테슬라 모델은 모델 SX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파나소닉이 공급하는 모델이 모델 S, 모델 3, 모델 Y가 있는데요. 모델 3와 모델 Y는 파나소닉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나소닉의 일본 내 생산량 감소는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모델 SX밖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른 카메이커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상승할 때 테슬라만 유독 빠진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억울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메다 CEO가 하나 더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It will not increase production at its American factories at this time either. 이렇게 말이 있는데, 물론 미국 공장의 생산량 증가도 당분간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는 생산량을 감소시키겠다란 말은 아니죠. 증가를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4680 제너레이션 2 배터리가 있는데, 이는 테슬라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요.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죠. 4680 셀을 사이버 트럭에만 공급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델 SX가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모델이 아니에요. 이 뉴스 때문에 굳이 주가가 홀로 나락으로 빠질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판매량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3분기는 공장 업그레이드 과정 때문에 좀 빠진 경향이 없지 않지만
4분기는 47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분기 최대 판매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미국, 중국, 유럽,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이 세 시장이죠. 이 세 시장을 제외한 국가들을 Rest of World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터키라든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이 판매량을 보더라도요,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3분기는 38,500대까지 팔렸습니다. 자, 2분기 대비로도 늘어났고, 올해 1분기 대비로도 훌쩍 이렇게 성장세가 나온 그런 수량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고, 자,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지역 내 3분기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모든 차량 판매는 전분기 대비해서 7.7% 빠졌어요. 하지만 자, 배터리 EV는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판매가 늘었고, 자, 이에 따라서 점유율도 17.2%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15%라는 캐즘의 구간을 넘어서면 대중화 단계 초입에 이르르면서 그 보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 있어서도 이 배터리 EV 전기차의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 룩에,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차종별 판매량을 보면 일단 테슬라 모델 Y가 미국 내 전체 판매량 5위를 마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등부터 3등까지가 P급 모델입니다. 4등이 토요타 라브4러스 컴팩트 SUV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모델 Y의 전년 대비 판매량 성장률이 87%나 돼요. 자, 87%, 8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모델 Y밖에 없습니다. 다만 테슬라 모델 3가 13%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모델 3 리프레시,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3가 미국 내 출시한다라고 하면 이 수치는 더욱더 커질 수 있겠죠.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경우는 올해 약 한 30만 대 정도 9월 누계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포드 F 시리즈 F150으로 유명하죠. 이 픽업 트럭과 같은 경우는 거의 9월 누계 판매량이 60만 대에 근접을 했어요. 어쨌든 1등부터 3등까지가 픽업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이 이 시장을 침투를 하게 되면 미국 내 테슬라 판매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전기차의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내년에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까지 판매를 하고 모델 3 리프레시마저 출시를 하면서 다른 전기차들과 판매량이 좀 다른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자동차 산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입니다.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크로 즉 경기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테슬라 역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의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에서 보셨듯이 테슬라는 다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열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는 뭐 헝가리라든지 싱가포르에도 모델 3 리프레시가 판매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태리랑 루마니아에서도 지금 판매가 개시되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11월 30일 사이버 트럭 출시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남았는데요. 앞서 미국 판매량에서 보셨듯이 픽업 트럭은 미국 내 1등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회사는 지속 성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판매가 되면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확실히 판매량은 늘어날 거예요. 물론 EV 침투율 상승세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EV 차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침투율 상승세가 느려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지속 성장할 것입니다.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이렇게 월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간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향후 18에서 24개월,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테슬라의 오토 그로스 마진율은 충분히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보고 있고, 다만 EV 침투율은 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돌입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 수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도 내년 테슬라의 인도량은 22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180만 대보다도
한 40만 대 올라간 수치 2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게리블랙 같은 경우는 사이버트럭 출시에 따른 후광 효과로 인해서 35%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240만 대까지 내년 판매량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년에도 발전하는 테슬라라고 지금 기관이라든지 게리블랙도 다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회사의 성장과는 다르게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연초 100불대 초반에서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299불까지 올라가는 이 상승, 거의 뭐 3배 가까운 상승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또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종목은 한번 빠질 때 짧게 크게 빠지더라도 짧은 기간에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이니까 지금의 하락 구간 잘 인내하면서 잘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내 국내 경기 역시 좋지 않죠. 국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1350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1월달, 2월달에 1227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계속해서 상승세 나오고 있죠. 자, 만약에 한국인이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역시 원화에 몰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US 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만큼 원화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경우 역사적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10불대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하며 200불대 이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화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최고의 달러 자산이 될 수 있는 테슬라의 일부 원화를 바꿈으로써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에도 이제 모델3 리프레시가 판매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나올 중국 내 판매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중국 내 모델3와 모델Y 판매량이 잘 나오고, 여기에 더불어서 11월 달에 사이버트럭 인도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은 반등이 한 차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어려운 구간 아트라운TV와 함께 잘 견뎌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